뭐 1번부터 뭐 이런 거 그냥 계산 간단하게 하면 되지 뭐 어떻게든 상관없는데 이씨,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데 이제 뭐 얘를 제제곱은 125 이렇게 고쳐서 푸는 게 제일 간단할 것 같고 요거 정답은 4번 풀어주시면 되지 뭐. 그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도 f' 2값 구하라는 거니까 f' 값 구해보면 5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잘 쪼개야지. 여기는 이제 1이 5개가 있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더하기 5 요 값이 9인 거니까 요 값이 4가 될 거고 a 6이랑 더하면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값이 나올 거니까 정답 3번. 뭐 이건 정확한 놈만 찾아보면 얘 2고 얘 1이고 해서 3번. 그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f' 1값 구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얘 같은 경우가 지금 x-1,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뒤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가 있는데 이렇게 미분을 하다 보면은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 안 하잖아. 그럼 그때 얘가 들어있는 항은 어차피 1 대입하면 0 되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1 대입한 값이 f' 1일 거니까 2 곱하기 5에서 10 이렇게 나오겠다. 뭐 아니면 그냥 이해 안 되면 미분 해보고 뭐 그러면 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찌됐든 세타 기준으로 2분의 파이만큼 회전을 했으니까 2분의 파이만큼 회전하면 사인이 코사인을 바꿀 거고 코사인 값이 5분의 3이니까 사인 값은 5분의 4일 텐데 지금 몇 사분면이야? 3, 4분면이니까 사인 값 음수. 그래서 답 1번. 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서로 두 개가 되려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k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9x 이렇게 바꾸고 요거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요거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요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려지면 k를 어떻게 그어야 되겠어? k를 요렇게 접하게 긋거나 이렇게 긋자 아니면 여기 이렇게 접하게 그으면 되니까 결국 요 k 값은 극대점과 극소점에 합구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제 얘를 미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얘가 0이 되는 x 값들을 찾아보면 x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와서 여기다가 3 대입하면 얘가 3,27이 될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이제 요 값이랑 요 값 더해주면 정답이 22 이렇게 될 거고, 그럼 8번 같은 경우도 문제에서 이제 식을 써줄 때 어차피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 당연히 등비수열인데 두 항이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 공비가 음수다 이 정도를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 둘을 A6 기준으로 한번 써보자. 공비를 R이라고 설정을 하면 여기 있는 요 식이 2 곱하기 그러니까 A6이 16이니까 16 R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3 곱하기 16R은 32. 요거 방정식 풀어주면 R 값이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텐데 공비 음수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선택해주면 되고, 그럼 A9는 A6에다가 R 세제곱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A11은 여기다가 다시 4분의 1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두 개 더해주면 8번. 그 다음에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데 얘가 어디서 불연속이야? 0 대입하면 함수값 다르니까 x는 0에서 불연속이지? 그러면은 여따 0 대입한 값이랑 여따 0 대입한 값을 뭐 해야 되겠어? 다시 그러니까 x는 0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누구의? fx 더하기 a 제곱에 좌극한과 우극한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뭐 좌극한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좌극한은 f 좌극한은 구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a의 제곱이 될 거고 우극한은 구해보면 3 더하기 a의 제곱이 될 텐데 뭐 얘네들이 같다 해주는데 뭐 굳이 이거 전개할 필요 없이 그냥 얘랑 그냥 같을 수는 없으니까 두 개가 부호가 반대겠지.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a는 3 더하기 a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래서 따라서 a 값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4분의 5가 나온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연속성에서 이렇게 개념을 썼으면 그 뒤 계산은 조금 편안하게 머리 안 쓰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됐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사인 법칙의 진짜 의미는 뭐야? 사인 법칙의 진짜 의미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A 대 B 대 C다. 이게 사인 법칙의 진짜 의미. 즉 사인 값의 B가 변의 길이 B를 얘기를 한다 라는 거. 그래서 이제 얘가 얘기하고 있는 게 A 대 B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A 대 B가 2 대 3이다. 뭐 이 정도로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코사인 값이 같으려면은 꼭 각이 같아야만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각형 내부에서니까 B랑 C가 예각이면서 두 개가 각이 같다. 뭐 이 정도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걸 거니까 무슨 삼각형이겠어?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인 거고. 첫 번째 조건 안 읽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외접원의 넓이가 9파이라는 거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이 3이다. 이 정도 써줄 수 있겠네. 그럼 이제 삼각형을 그려보면 제발 그렇지. 삼각형을 그려보면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뭐 이렇게 두면은 결국 A 대 B A 대 B 길이 B가 2 대 3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2K, 여기를 3K, 3K. 이제 우리가 뭘 약속했냐면 이등변 삼각형은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보기로 약속을 했었지. 그럼 이제 여기 요만한 길이가 K가 되니까 우리가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B의 값이든 코사인 C의 값이든 얼마인 걸 알아낸 거야? 3분의 1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내게 된 거겠지. 그럼 이제 여기서 추가로 알 수 있는 건 뭐야? 뭐 당연히 그냥 여기 높이 구해보면 여기가 몇 K야? 2루트 2 K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럼 이제 이 정보들을 가지고 문제에 활용을 해주면 되는데, 이게 어찌됐든 3-2에서 해보기는 할 건데, 3-2에서 해보기는 할 건데, 요런 내가 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3-2에서 하기 전에 뭐 보기로 살짝만 해봅시다.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어쨌든 내가 지금 요각을 알잖아. 요각을 아니까 요 변을 고정을 시켜놓고 어떤 삼각형을 만들 거냐면 직각삼각형을 만들 거야. 요 변을 고정을 시켜놓고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지?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면 요 각은 그대로 각이 유지가 되고, 아까 우리 여기가 몇이라고 구했어? 6이라고 구해놨을걸? 반지름이 3이니까. 그럼 여기가 6인데 결국 그러면은 내가 맨 처음에 요 빨간 동그라미가 있는 직각삼각형이랑 요 초록 동그라미가 있는 직각삼각형이 뭐가 되겠어? 당연히 닮음이 되겠지? 닮음이 될 건데 얘네 B가 3K 대 K 대 2루트 2K니까 얘가 3K 역할을 하는 거지. 다시 그러니까 여기가 3대 요 길이가 3대 1대 2루트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3K 역할을 하는 데가 6이 되어 있으니까 2루트 2K 역할을 하는 데가 2루트 2K 역할을 하는 데가 여기가 4루트 2가 되겠다. 또 요거는 이제 닮음을 잘 써보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이렇게 써볼까? 3K 대 2루트 2K는 6 대 X 뭐 이렇게 써보면은 여기가 이제 뭐 4루트 2라는 걸 바로 알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요게 아니면 이제 사인 법칙 써주면 되는 거고.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삼각형 ABC의 넓이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는 뭐 접기술이 들어간 거고, 어찌됐든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가로 길이 2K 곱하기 높이 2루트 2K 이렇게 하면 얘가 몇 K냐? 2루트 2 K 제곱이 될 텐데, 여기서 지금 K 값이 3분의 4루트 2니까 9분의 32로 곱해주면 9분의 64 루트 2 뭐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뭐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요 길이 구할 때 다른 게 문제가 되면 그냥 사인 법칙 써주면 돼. 왜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코사인 값이 나왔으니까 사인 A의 값이 사인 A래. 사인 B 또는 사인 C의 값이 아니지, 사인 B 값만 있으면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사인 C의 값이
3분의 2루트 2가 나오니까 사인 법칙을 써줘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뭐 어찌됐든. 그 다음 11번 초차의 계수가 1이고 F형은 0인 3차 함수 fx가 뭐 저런 식으로 나와 있대. 저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어찌됐든 F0은 0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조건이 FA의 값이 1이다 쓸 수 있고 F'A의 값이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여기 A, A에서의 적선의 y절편이 4일 때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y는 F'A가 3이니까 3 x-a 하고 FA의 값이 1이니까 더하기 1. 근데 얘 y절편이 4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y절편이 4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a 값 바로 몇이라고 써주면 돼? 마이너스 1이라고 작성을 해주면 되겠다. 됐지? 그럼 이제 문제에서 사실 f-1의 값이 1이었던 거고 f'-1의 값이 3이었던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식을 작성을 할 때 결국 fx와 요 직선이 이제 y는 3x 더하기 4가 됐잖아. 3x 더하기 4. 그럼 얘네 둘은 x는 마이너스 1에서 뭐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접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럼 이제 식을 이렇게 써보면 돼. fx 마이너스 3x 더하기 4는 초차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뭐 x 플러스 1의 제곱. 왜냐면 접하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x 마이너스 k 안 썼으니까 k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fx가 어디를 지나? 0,0을 지나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f0 마이너스 4는 0 마이너스 k. 그리고 k 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k 값이 뭐 4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따라서 f0이 0이니까 fx는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4 더하기 3x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f1의 값이니까 뭐야 어떻게 되냐 2는 4 곱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7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거 힘들어. 그 다음 그림과 같이 뭐 두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최대한 무식하게 풀게. 어찌됐든 지금 y축의 수직인 직선을 두 개를 그었는데 C점이랑 D점의 x좌표를 내가 알파라고 두고 A점이랑 B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설정을 하면 여기가 지금 알파, 2의 알파승이 될 거고 이쪽이 알파,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알파승 뭐 이렇게 될 거고 A라는 점은 베타,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베타승 그 다음 B라는 점은 베타, 2의 베타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이 되겠네. 근데 이제 문제에서 AB의 길이가 CD의 길이의 2배라고 했으면 내가 요만큼 길이를 스몰 h 그럼 요만큼 길이가 2h다 뭐 이렇게 나와 있을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사각형 ABCD의 넓이는 이렇게 구해주면 될 것 같아. 2분의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3h 뭐 이렇게 구해주려면 어차피 우리가 베타랑 알파 값을 구해야 되고 뭐 베타랑 알파 값 구하면 h 값 구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이제 여기서 h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결국 그냥 무작정 여기에 y좌표에서 여기에 y좌표를 빼는 것보다 어차피 요 y좌표랑 요 y좌표랑 같잖아. 두 개의 y좌표가 같으니까 예쁘게 이렇게 빼주면 되겠지. 그럼 따라서 h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2의 마이너스 알파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베타승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요 2h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서 얘를 빼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2h는 2의 베타승 마이너스 2의 알파승 그럼 따라서 요 h자리에 얘만 넣어서 식을 다시 써주면 요 h자리에 2배 얘 같은 경우 역수니까 그러니까 2의 알파승의 역수니까 이렇게 바꿔서 써주고 얘가 2의 베타승 마이너스 2의 알파승. 야 그러면은 요거 통분하면은 분자에 얘랑 똑같은 거 생기는 거 보여? 근데 어차피
어차피 얘네가 0이 될 리 없으니까 약분하고 쓰면 따라서 여기서 결론이 2는 2에 알파 플러스 베타승 이렇게 나와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다라는 결론이 나올 거야 일단은. 됐어? 그래서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아까 누구랑 누가 같다 그랬지? 얘랑 얘가 같다 그랬지? 그럼 저기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2의 알파승은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베타승인데 여기를 뭐로 바꿔주면 돼? 알파 마이너스 1로 바꿔주면 따라서 2의 알파승 값이 얼마가 나와? 2의 알파승 값이 3분의 2가 나올 거고 2의 베타승 값은 그럼 다시 구해주면 뭐 3이 나오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해줘야 될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3h였는데 어디 갔냐? 여기 있구나. 그러면 3하고 h가 2 어쨌든 2의 알파승의 역수에서 2의 베타승의 역수를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럼 2분의 3에서 잠깐만 2분의 3에서 3분의 1을 빼주면 얼마야? 3분의 9에서 6분의 2 빼주니까 6분의 7 이렇게 나오겠네. 이거 곱하기 6분의 7 이렇게 해주면 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할 때는 여기서 2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승 두 개 나눈 거지. 2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승이 얼마가 돼? 2분의 9가 되니까 다시 써주면 2분의 1 곱하기 이쪽은 로그 2의 2분의 9 이렇게 되겠지. 로그 정의 써주면 곱하기 2분의 7 계산을 해주면 4분의 7 곱하기 로그 2의 9 마이너스 1 요거 정답은 3번이 되겠다. 뭐 나머지는 이제 정리하면은 답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간단하게 미지수 두고 계산만 해주면 되는 문제여서 크게 문제될 건 없고. 그다음 1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랑 B의 넓이가 같은 것만 많이 봤지 두개 A랑 B의 넓이가 같을 때 만약에 A랑 B의 넓이가 같을 때는 B-A가 0이었잖아. 근데 이제 지금 B-A가 3분의 2라는 거는 같지는 않고 B의 넓이가 3분의 2만큼 더 크다라는 거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 그냥 간단하게 식으로 인테그랄 다시 간단하게 식으로 요 3분의 2라는 값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오른쪽 B쪽에서 이제 위에 있는 애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x 여기서 mx 더하기 2를 빼준 것 요놈을 적분한 값이 3분의 2가 나온다 해서 계산만 해주면 되겠지. 그럼 이제 요거를 계산을 잘 해주면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겠다. 16분의 1 x 4제곱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m x제곱 마이너스 2x 얘를 0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해주면 요건 계산값이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m 요 값이 3분의 2가 나올 거니까 따라서 m 값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다. 뭐 크게 얘도 문제가 없는 거 그냥 맨날 하던 거에서 여기가 0이 아니라 3분의 2로 바뀌었다. 뭐 그 정도까지. 그 다음 14번 뭐 그 식이 문제지. 그럼 일단은 진수자리부터 정리를 해보자. 맨 처음 우리가 체크해줘야 되는 게 쟤는 사실 진수자리에 있다기보다는 루트 안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뭐여야 돼? 당연히 진수자리에 있으면서 루트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이제 부등식을 풀어주면 n값의 범위가 이렇게 될 거고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여기 있는 진수 조건을 풀어주면 75-kn이 0보다 커야 되니까 요거 부등식을 풀어주면 n값의 범위가 k분의 7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건
결국 얘네 밑을 맞춰주면 여기가 4가 될 거고 여기 루트가 사라지겠지? 요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건 진수끼리만 비교를 해주면 얘가 얘보다 크다지? 얘가 얘보다 크다. 이렇게. 그래서 저거 부등식을 써주면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0n 더하기 75가 뭐보다 크다? 75 마이너스 kn보다 크다. 그래서 요거 부등식을 풀어주면 n값의 범위가 0보다 크고 k 플러스 1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3개짜리 연립부등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그 범위 안에서의 자연수 n의 개수가 몇 개가 나와야 돼? 12개가 나와야 되니까 얘네를 이제 수직선상에 좀 나타내기 편한 것들 먼저 나타내어 주면 일단은 마이너스 5가 여기 있고 15가 여기 이렇게 있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부등식이 이렇게 표현이 됐을 거야. 아이고야 못났다. 첫 번째 건 부등식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을 거야. 첫 번째 부등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0이 있으니까 0을 표시를 이렇게 해주면 0이 이렇게 있고 k 플러스 10이 어디 있을지는 모르는데 어찌됐든 얘네 연립부등식에서 자연수 n의 개수가 12개라는 거는 한 요쯤 이렇게 찍히면은 여기 안쪽에 12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같아가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 그럼 이제 이 별표에 해당되는 게 가능한 게 너희가 보면 알겠지만 오른쪽을 막아야 되잖아. 오른쪽을 막아야 되는 게 가능한 게 10 더하기 k일 수도 있고 저게 k분의 75일 수도 있지. 그럼 공통범위가 결국 이렇게 나올 거야. 첫 번째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 10 더하기 k가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거 k분의 7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요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 12가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이때 맞는 k 값을 구해보면 k 값이 3이 나올 거고 자연수 k 값. 두 번째 이번에는 n 끝이 여기가 k분의 75로 막혀 있을 수도 있잖아. k분의 75로 막혀 있으면 얘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야? 얘가 10 더하기 k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거고 요걸 만족시키는데 여기에 또한 누가 들어가 있게끔 12가 들어가 있게끔 k 값을 찾아주면 그때 맞는 k 값은 6. 그래서 얘랑 얘를 문제에서 더하라고 하니까 9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얘도 그냥 별거 없이 진수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주지 않으면은 뭐 어려운 문제가 되겠지만 진수 조건 꼼꼼하게 따져주고 연립부등식을 풀었을 때 사실 해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연립부등식을 풀었을 때 정확하게 해가 요게 나오려면 이제 이쪽으로 가능한 애들이 얘랑 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케이스 나눠서 맞춰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15번. 뭐 15번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나 한번 해보자고. 그러니까 일단은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함수 fx와 상수 k에 대해서 k가 0 이상이래. gx가 2x-k fx 이렇게 나눠져 있고 k를 경계로 좀 끊겨 있대.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g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고 그럼 사실 이런 거지. g'x가 미분 가능하다까지 하면 g'x가 0 이상이다. 됐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거야? 미분 가능하니까 연속이기까지 하겠지. 연속이기까지 하니까 얘네가 k를 지날 거고 일단 k를 지날 거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결국 미분 가능하면서 증가함수가 되려면 결국 3차 함수의 일부가 fx가 3차 함수잖아. 3차 함수의 일부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x는 k라는 지점에서 접선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기가 2x-k가 돼야 되는 거겠지. 됐어? k라는 지점에서 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한번 해보자. 이건 직선인데 내가 x축을 이렇게 긋는다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2분의 k가 되겠지. 다른 걸로 그리자. 이렇게 된다면 여기 x절편은 2분의 k가 될 거고 0은 어디쯤 있겠어? 0은 뭐 당연히 한 요쯤 요렇게 있겠지. 왜냐면 이제 k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이제 문제를 읽다 보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거고. 근데 이제 잘 생각을 해봐. 일단 조건 나를 해석하기 전에 gk 플러스 1의 최소값이잖아. 그럼 k 플러스 1이면은 결국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여기는 fx의 영역이지. 그럼 결국 f k 플러스 1의 최소값
fk 플러스 1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어쨌든 3차 함수의 일부잖아. 3차 함수의 일부인데 여기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 만약에 3차 함수가 이 뒤쪽에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 또는 실제로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될 수도 있지. 됐어? 그럼 이제 두 가지 케이스 중에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케이스, 여기 두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 중에 이렇게 생긴 애는 결국 k 플러스 1에서는 값이 되게 크지. 근데 1번처럼 생기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접하면서 이런 식으로 오는 애는 얘보다는 상대적으로 k 플러스 1에서의 값이 작지. 그럼 1번처럼 생겨야 된다는 거, 2번처럼 생겨야 된다는 거 당연히 1번처럼 생겨줘야 된다라는 거. 1번처럼 생겨줘야 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잘못 그렸다. 여기 이렇게 못나게 그리면 안 돼. 망했네. 여기 이렇게 못나게 그리면 안 되지. 여기는 사실 어떻게 그려줬어야 돼? 사실 뭐 이렇게 그려줬어야지. 왜냐면 증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이제 중요한 건 k 플러스 1에서의 함수값이 최소이려면 1번처럼 생겨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1번처럼 생겼을 때도 함수값이 가장 낮으려면은 이 오른쪽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으로 증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멈췄다가 잠깐 0이 됐다가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는 y는 x 세제곱 형태를 평행이동한 형태겠지? 라고 일단 생각을 잠깐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도 사실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기도. 그러니까 어찌됐든 요거는 그냥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본 거고, 어찌됐든 그러니까 요거는 잠깐 얘기를 했는데 혹시나 이해가 되면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고, 왜냐면 그 전에 이제 뭘 한번 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조건 나를 해석을 해보고, 아무튼 이게 최소값을 구할 때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붙어있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게 오른쪽에 이렇게 붙어있는 뭐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냥 저거 안 쓰고도 문제 풀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와봐. 다시 어쨌든 조건 가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g'x가 0 이상이고 그게 연속이다. 뭐 그 정도 상황 됐지? 그럼 이제 조건 나를 해석을 해볼 건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요 함수를 p1x, 왜냐면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잖아. p1x라고 설정을 하고 요 함수를 p2x라고 설정을 한번 해볼게. 그럼 p1x랑 p2x를 해석하는 방법이 비슷한데 어쨌든 잘 봐봐.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얘를 살펴보면 항상 뭘 넣어보고 싶어? x에다가 0을 넣어보고 싶지. 그럼 p1x는 몇이야? 0인 거지. 근데 하필 p1x를 p1 제로는 0인 거지. 근데 얘는 하필 함수값이 0 이상이래 라는 건 우리가 얘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면 항상 뭐라 그래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최소값이 0이래. 최소값이 0이라는 건 그 값이 극소값이자 0일 거다 라는 얘기다 라고 우리 많이 했었어. 그 다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p2x도 3x 있으니까 얘도 똑같은 조건이니까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 얘를 p2 3은 0이고 결국 x는 3에서 최소이자 뭐 극소값을 갖는다. 뭐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 뭐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이제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최대 최소였지만 사실은 이제 극대 극소인 거잖아. 그치? 그럼 극대 극소는 우리가 뭐랑 관련이 있냐면 함수의 증가 감소랑 관련이 있지. 그럼 함수의 증가 감소는 뭐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어?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 됐어? 그럼 이제 우리가 천천히 p1x부터 한번 따라와 보자. 그래서 p1x의 도함수는 뭐가 되냐면 gx 곱하기
여기 안쪽에 있는 애다가 t의 자리에다가 x만 넣어주면 되지. 그럼 내가 여기 안쪽에 여기 요만큼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애를 h1t 이렇게 써보면 얘는 h1x 이렇게 될 텐데, 우리가 gx의 그래프는 어떤 형태인지는 잘 모르는데 증가하고 있는 형태다, 증가하면서 어딜 지난다? 2분의 k, 0 정도를 지난다 라는 것만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고, h1x는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절대값을 벗길 수 있고 뭐 안 벗길 수 뭐 절대값을 벗겨볼 수 있지. 그래 절대값 안쪽이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얘는 0이 되거나 아니면 양수가 되거나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h1x를 그려보면 너희가 이제 범위 나눠서 그려보면 대략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h1x를 내가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는 0이고 여기는 1인 지점에서. 자,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이 gx가 2분의 k, 0을 지나는데 이 2분의 k, 0의 x축 좀 더 연장해서 그릴게. 헷갈리니까 여기는 형광펜으로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가 y는 h1x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그렸을 때 2분의 k, 0이 2분의 k, 0의 위치에 따라서 결국 p1x의 부호가 정해질 거 아니야. 그럼 잘 봐봐.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그렸어, 직선을. 직선이 그냥 증가한다는 걸 저렇게 표현을 한 거야. gx를 여기가 2분의 k, 0이다 라고 하고 이렇게 그렸어.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의 부호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 얘네의 부호를 이렇게 판단을 한번 해보자. 경계들이 안 보이는데? 경계들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셋 이렇게 나눠보면은 요건 거의 있다.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부호를 나눠보면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이쪽에서는 h1x는 플러스인데 gx는 마이너스지. 그럼 전체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서는 얘가 0이니까 뭘 곱하든 다 0이 될 거고, 그 다음 이쪽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양수고 음수니까 다시 마이너스가 될 거고, 이쪽에서는 다 양수니까 2분의 k보다 오른쪽엔 다 양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내가 지금 뭐의 부호를 판단을 한 거야? p1'x의 부호를 이렇게 판단을 한 거야. 그럼 p1'x를 그려보면 p1'x를 그려보면 뭐 어쨌든 감소하다가 쭉 0이었다가 그 다음 다시 감소하다가 이 지점쯤에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나오겠지. 근데 이제 봐봐, p1x는 x는 0에서 극소값 0을 갖기로 했었는데 0인 지점에서의 함수값은 뭐 0이다 라고 쳐. 근데 이게 극소이자 뭐였어? 최소였어야 되는데 얘보다 더 작은 값이 지금 이렇게 존재해버리지. 이 상황이면. 그래서 실제로는 이 2분의 k, 0이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위치해 있어야 돼. 왜 이런 식으로 위치해 있어야 되는지는 내가 위치하면 안 될 때를 보여주면서 예시를 한번 들었으니까 그거는 너네가 한번 판단을 또 못하겠지? 그럼 얘는 이제 영상이니까 좀 지워도 되겠다. 짠.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이제 얘를 이렇게 그리고 나면 다시 부호 판단을 한번 해볼 거야. 뭐 기준은 당연히 이번에는 여기,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다시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니지? 이거는 그 앞에 거니까 원치우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보면은 지금 봐봐, 부호를 판단을 해봐. 여기가 양수고 여기가 음수니까 이쪽에서는 음수가 되겠지, 두 개를 곱하면. 그 다음에 여기 전체는 뭐가 돼? 여기 전체는
이것도 여기까지 쭉 0이니까 그냥 0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쪽은 양수니까 플러스가 될 거야. 그래서 얘가 감소하다가 0이었다가 다시 증가.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분명히 0,0인 건 많은데 여기 이제 수많은 같은 값들이 있지만 얘는 그래도 x는 0에서 최소이자 극수인 0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따라서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 따라서 여기서 결론이 2분의 k는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어야 돼? 여기가 x값이 0이었고 1이었으니까 0에서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따라서 k의 범위는 0에서 2 사이여야 된다. 일단 P1x 가지고 이런 결론을 얻었는데 그럼 P2x도 내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해볼 거야. 그럼 이제 P2도 P2'x는 gx 곱하기 h2x 여기를 h2x로 뒀다라는 건 내가 요만큼 요 함수를 h2t라고 설정을 했다라는 소리겠지. 그럼 이제 또 다시 부호 변화를 살필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면서 또 어딜 지난다고? 증가하면서 2분의 k, 0을 지난다고. 근데 h2x의 그래프는 또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0 2차 함수 뻥튀기 0 뚱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럼 이제 여기가 경계값이 마이너스 2랑 1이겠구나. 마이너스 2랑 1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요 gx가 직선은 아닌데 gx가 이쪽에 이렇게 잡혀 있어야 돼. 이렇게 잡혀 있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나와. 무슨 형태? 여기 x는 3에서 극소이자 최소값을 가질 수 있는 형태. 그럼 이제 여기서도 여기를 2분의 k, 0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부호를 한번 살펴보자고. 그럼 부호를 살펴보면 또 경계값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을 거고 이쪽에서는 0이고 이쪽에서는 양수 음수니까 음수가 될 거고 다시 이쪽에서는 0이 되겠지? 그럼 어떻게 생기겠어 대략? 0이었다가 아이고 다시 다른 걸로 하자. 아니 몰라. 0이었다가 마이너스니까 감소했다가 다시 0 이런 식으로 가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왔을 때 여기 지점이 마이너스 2고 여기 지점이 1이고 요쯤에 이제 3이 있겠지. 그럼 이제 3에서 극소이자 최소라고 당연히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상수함수에도 그게 가능한 거니까. 됐니? 그러면 이제 k의 위치가 여기에 있다잖아. 그러니까 결국 2분의 k가 뭐 이상인 거야? 1 이상인 거니까 따라서 k는 몇 이상인 거야? 2 이상이지. 그럼 잘 봐봐. 이제 여기서 k가 2 이상이다랑 k가 0에서 2 사이다. 그럼 얘네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k 값은 누구밖에 없어? 2밖에 없겠지? 마음에 안 들어. 얘네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k 값은 2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 나를 해석함으로써 k가 2다라는 걸 얻어냈지만 아직 거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됐지?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2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다 바꿔놓을 거야. 무슨 색을 쓰지? 이 쨍한 거 이걸 써서 2로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꿔놓을 거야.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찍찍 긋고 2x-2 여기도 2 여기도 2 얘네들의 교점도 2,2 뭐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겠지? 됐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gk 플러스 2가 아니라 g3 그럼 f3 결국 이제 f3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fx라는 거는 아까 여기서 봤겠지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2,2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누구인 거야? y는 2x-2인 거지.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는 우리가 아까도 식 한번 써봤다. 어떻게 썼었냐면 fx의 x는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2x-2라는 건 fx와 2x-2를 연립을 했을 때 fx와 x-2를 연립을 했을 때 얘는 x-2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나머지 하나는 뭘 근으로 가질지 모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그럼 따라서 fx는 우리가 x-2의 제곱 x-알파 더하기 2x-2 이렇게 써줄 수 있는데 지금 fx가 x는 2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 지금 gx 자체가 증가함수니까 당연히 x가 2보다 큰 데서 fx는 증가해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f 프라임 x를 구해보면 f 프라임 x 구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나오거든. 3x 제곱 마이너스 2배 알파 플러스 4x 더하기 4알파 더하기 6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증가해야 되니까 당연히 뭐겠어? 0 이상이 되어야 되겠지? 단 어느 범위 내에서 x가 2보다 큰 범위 내에서만 증가하면 되는데 x가 2보다 큰 범위 내에서만 증가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얘가 최소가 되려면은 오른쪽에서 그래프 개형이 어떤 식으로 생겨줘야 된다 그랬어? 이런 식으로 생겨줘야 된다 그랬지. 이런 식으로 생기려면 x는 2에서만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전체 범위에서 0보다 커야만 크거나 같아야만 요거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됐어?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fx가 x는 2보다 큰 데서만 증가해야 될 게 아니라 실수 전체 범위에서 증가해줘야 우리가 요 f3 즉 g3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됐니? 그럼 도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0 이상이려면 당연히 얘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얘 판별식이 어떻게 되냐? 알파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3배의 4알파 플러스 6 이렇게 되는데 얘가 0 이하가 돼야 되겠지? 그럼 따라서 알파의 범위를 구해보면 여기가 2 더하기 루트 6 하고 뭐 이쪽이 뭐 이렇게 뭐 나올 거야. 됐니? 어휴.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우리가 f3 값의 최소값을 구할 건데 f3이라는 건 여기서 구해보면 f3은 뭐라고 쓸 수 있어? 다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7-알파거든? 그럼 얘가 최소가 되려면 알파는 최대가 돼야 되고 알파의 최대값이 2 더하기 루트 6이니까 2 더하기 루트 6 놓고 계산을 하면 5-루트 6이라는 최대값을 갖는다. 그렇게 그래서 5-루트 6 사실 알아듣는 게 쉽지가 않겠지. 뭐 내가 설명을 조금 잘 못하고 버벅댄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 정도 가지고 최대한 해석해보고 모르면 내가 수업 때는 안 되고 다시 설명해줄게. 그리고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어거지성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어찌됐든 목적이 뭐 최대값을 찾는 것도 아니고 최소값을 찾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을 좀 결정을 짓고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그럼 이제 뭐 x가 2보다 큰 데서만 얘가 0 이상인 범위를 찾는 것도 쉽지 않고 사실. 그래서 사실 나는 원래는 다르게 풀었는데 그 다르게 푼 풀이도 보여줄게. 나는 정확하게 평행이동만 이용해서 풀었는데 그게 막 그 평행이동만 이용해서 풀면은 fx가 조금 괴물같이 나오더라고. fx가 x-2-3분의 루트 6 세제곱 더하기 2 더하기 9분의 2 루트 6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물론 계산을 하면 답은 똑같더라고. 근데 나는 이렇게 푸는 게 맞는 상황을 가정하라고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상황을 가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요식도 유도할 수 없고 요식도 유도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 상황은 조금 찝찝하더라도 상황을 가정하고 설명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복잡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해가 잘 안 되면 여러 번 돌려보고 모르면 다시 가지고 오고. 근데 요 P1X, P2X 이 부분 같은 거 정도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와주면 좋을 것 같아. 요 마무리 과정에서는 이해가 조금 안 됐다 할지라도 자, 그 다음 16번 진수 조건 체크하면 기본적으로 x가 3보다 커야겠지? x가 3보다 크고 얘 같은 경우 여기 2로 바꾸고 마이너스 앞으로 써주면 웬만하면 로그 방부등식 풀 때는 양수는 웬만하면 뺄셈은 하지마. 그래서 얘를 1로 넘겨주면은 로그 2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 5다. 얘를 풀어주는 게 나아. 그래서 x 값이 7 또는 마이너스 5가 나올 텐데 x가 3보다 커야 되니까 7. 파이팅. 근데 이제 요거는 너희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f0은 3이다. 그리고 f2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f2-f0 값을 구해도 괜찮을 것 같아. 뜬금없겠지만 얘가 뭐야? 0부터 2까지 f'(x) dx 값이니까 요걸 계산을 해주면 20이 나와서 요 값이 3이니까 정답이 23이 되겠지. 그 다음 18번. 뭐 18번은 그냥 그대로 계산만 해주면 되지. 쪽에서 a 곱하기 6분의
9 곱하기 10 곱하기 19 마이너스 10 곱하기 45 이렇게 될 거니까 얘가 120 이렇게 하면 570. 근데 19랑 뭐랑 곱해야 19 곱하기 30 한 게 570이니까 약분해서 얘가 15면 A 값이 2가 나오겠다. 19번 뭐 VT 뭐 저렇게 나와 있고 잠깐만 휘었나? 아 예. 그럼 VT를 대략 그려줍시다. 뭐 여기가 0,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0이 될 거고 쭉쭉쭉 내려와서 3, 마이너스 4 뭐 이 정도. 그래서 2차 함수가 뭐 이렇게 정도 생기지 않을까. 제발. 이게 사실 2차 함수가 한 번에 그려져요. 사실 여기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어야 되지만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어야 되죠. 곡선입니다. 여기 이렇게. 그래서 2차 함수 이렇게 그렸을 때 우리가 문제에서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럼 어찌됐든 요 직선이 3, 마이너스 4를 이렇게 지나잖아? 지나면서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는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여기서 운동 방향을 한번 바꾸고 여기서 운동 방향을 한번 바꾸겠지. 그러니까 속도가 0이 되면서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 그럼 어찌됐든 요 점에서의 위치가 1이다 라는 거는 지금 어쨌든 원점을 출발했으니까 그냥 대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1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요게 계산하기가 조금 귀찮은데 어찌됐든 요 지점이 3이잖아. 그럼 내가 그냥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2차 함수만 정적분을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2 dt. 얘를 정적분을 해보면 요 값이 2분의 3이 나오거든? 그럼 2분의 3이 나온다라는 거는 결국 여기 직선 쪽 요 부분 넓이가 몇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요 부분 넓이가 2분의 1이 나와서 2분의 3에서 2분의 1을 빼야 1이 나오지? 그러니까 정적분 값이 총 1이 나오려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값이 2분의 3이면 여기 3부터 4까지의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요 넓이가 2분의 1인데 우리가 보면은 지금 요 높이가 4지. 그럼 넓이가 2분의 1이려면 요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분의 1이 나와줘야 되겠지. 됐어? 그렇게 되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요 k 값이 기울기인데 x축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늘어났고 y축 방향으로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만큼 늘어났지. 그러니까 기울기는 4분의 1분의 4니까 따라서 이걸 만족시키는 k 값은 16이 되겠다. 근데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따로 나눠서 정적분 해도 되는데 웬만하면 계산이 이게 편하니까. 그리고 직선 부분은 웬만하면 정적분 하지도 말고 기울기 같은 거 잘 이용을 해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결국 0부터 4까지 정적분 값이 1이 나와야 되는데 요 3까지에서 정적분 값이 2분의 3이 나왔으니까 요 사각형 요 부분, 그러니까 3부터 4까지 직선을 정적분한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야 되니까 요 넓이가 2분의 1이 나와야 되고, 요 넓이가 2분의 1이 나온다는 건 가로랑 세로 곱했을 때 1이 나와야 되니까 높이가 4고 요 가로 길이가 4분의 1. 그래서 구하라는 게 기울기니까 4분의 1분의 4. 그렇게 해서 16이 나왔더라. 20번 5 이하의 두 자연수 뭐 살살라 나와 있어.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항상 어떻게 그리냐면 얘 같은 경우 x축이 아니라 y는 b를 잡고, 왜?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x축으로 잡아줘도 될 것 같아. 왜?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구간을 나눠주는데 얼만큼 간격으로 나눠주는 거야 항상? 지금 쟤도 주기 조절이 안 됐으니까 어쨌든
4분의 주기 간격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2파이가 될 거고 여기가 파이가 되겠지? 됐어? 그 다음 요선은 뭐야? 최대값선. 요선은 뭐야? 최소값선. 근데 a랑 b가 자연수니까 최소값은 당연히 b-a가 될 거고 최대값은 a 플러스 b가 되겠지. 그러면서 이제 뭘 그려줘? 사인 함수를 그려줘. 2차 함수처럼 보이지만 사인 함수야. 아이씨, 왜 이러지? 호호. 라스트 한 번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가 더 잘 보인다. 아무튼 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결국 자 봐봐. x는 파이면 얘잖아. 근데 얘랑 만나는 점이 이미 몇 개가 있어? 하나가 있어 버리네. 그리고 이제 여기랑 여기는 열린 구간. 너가 뻥 뚫려 있어. 여긴 지금 한 점에서 만나.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데, 그다음 y는 1과 만나는 점의 집합을 각각 뭐 b랑 c라고 하지. 그때 얘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는데 이미 카운팅이 하나가 됐지. 그럼 나머지 2개 합쳐서, 아니 그러니까 3개 다 합쳐서 3개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뭐 여기가 이제 공통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보면은 잘 생각을 한번 해봐. 어떻게 볼 거냐면 여기가 최대고 여기가 최소잖아.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얼마야? 2a지. 2a는 a가 자연수니까 당연히 2 이상이 되겠지. 됐어? 근데 얘랑 얘랑 간격이 얼마야? 2잖아. 그러면은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정확하게 얘가 3이고 얘가 1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얘가 3이고 얘가 1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니? 뭐 가능한 거지? 그럼 따라서 이때는 b가 2고 a가 1이다. 이렇게 하나가 나오겠지? 근데 얘가 무슨 값이겠어? 당연히 이때 얘네들을 더한 요 a 플러스 b는 3, 요 값이 최소값이 되겠지? 왜냐 어차피 1, 1은 안 돼. 1, 1은 안 되고 가장 작은 경우를 생각을 해봤더니 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의심스러우면은 A1, B1이 되는지만 확인을 해보면 되지. A1, B1이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0이 돼야 되는데, 그럼 여기가 또 1이 돼야 되잖아. 그건 말이 안 되지. 여기가 다시 2, 1, 0이 되는 건 말이 안 되지. 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어야만 개수가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y는 1과 y는 3을 그었으니까. 됐어? 그래서 1, 1이 안 되는 거 그렇게 바로 보일 수 있고. 그럼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어찌됐든 y는 1과 y는 3이 2라는 간격을 가지는 애들이잖아. 그럼 2라는 간격을 가진 애들을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렸을 때 a 플러스 b의 우리가 최대값을 구해야 되지. 그럼 얘가 1이랑 3이 있을 때 최대한 높이 있어야 돼. 그럼 최대한 높이 있으려면 a 플러스 b가 최대한 높이 있으려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않겠어? y는 3이 이렇게 아래에 있고 y는 1이 이렇게 더 아래에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교점 2개, 그리고 얘까지 카운팅 돼서 3개가 되는, 첫 번째 경우도 물론 이제 이렇게 3개가 교점이 생기는 상황이었을 거고. 됐니? 그럼 이제 이 상황을 부등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b-a가 결국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겠지.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겠지? 됐어? 그래서 b-a가 그럼 가능한 값이 뭐가 있어? 얘도 정수해야 되니까 2가 있겠지? 따라서 b가 4일 때 a가 2가 될 거고 b가 5일 때 a가 3이 되겠지? 그럼 a 플러스 b는 얘가 6이고 이때는 a 플러스 b는 8이어서 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내가 지금 최대를 가정한 거잖아. 요 사이에 6이랑 8 말고 다른 값도 나올 수 있지. 다른 값도 나올 수 있는데 내가 이제 최대가 가능한 상황을 가정을 한 거잖아. a 플러스 b가 가장 높게 취급받으려면 3이 생각보다 아래로 내려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최대값이 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스몰 n 곱하기 라지 m은 3 곱하기 8에서 24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니 24야. 그 다음 21번
최고차의 개수가 얘도 가능할까 모르겠다. 아무튼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함수 fx가 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그럼 봐봐, f'A가 0 이하인 실수 A의 최대값은 2다. 그럼 결국 이제 얘는 이 말이거든. f'E는 0이다란 말이랑 똑같거든. 왜냐면 이제 비록 부등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이면은 방정식을 만족시킬 때잖아. 어찌됐든. 그치? 그러니까 이제 얘를 방정식처럼 해석을 조금 해주고, 그래서 f'E는 0이다 라는 걸 해석을 해주고, 근데 봐봐, f'E가 0인데 f'L도 0이야. 그럼 f'X는 애초에 실근만 3개를 갖겠지. x-2, x-1, 뭐 x-알파 이렇게 3개를 가질 거고, fx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4가 되겠다. 뭐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데,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데 우리가 이제 실수 A의 최대값이 2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얘를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3차 함수를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여기에 2가 있고 사실 여기에 1이 있고 여기 알파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알파일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 그럼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만약에 여기랑 여기가 같은 간격이라고 한번 쳐보자. 같은 간격이라고 쳐보면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그럼 이때 fx는 k의 원소의 개수가 3 이상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은, 그러니까 k는 3분의 8이라는 선을 그었을 때 k는 3분의 8?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y는 3분의 8이라는 직선을 그었을 때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이 되는 데가 끝이라는 거야. 그럼 봐봐,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이려면 이렇게 그어져야 되지. 근데 만약 얘네들이 높낮이가 같다면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k의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되냐면, 얘 그래프가 얘가 더 낮거나 얘가 더 낮은 형태로 그려져야 돼. 다시 그려보면 예를 들면 또 안 되는 거 먼저 해볼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렇게 그거 보면은 결국 y는 3분의 8이 이렇게 그어지면은 요건 말이 되거든. 요건 말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f0의 값이 0이어야 된대. f0의 값이 0이면은 봐봐, 어찌됐든 여기가 2잖아. 여기가 2면 여기가 2고 요 지점이 1 또는 알파일 거 아니야. 그치? 요 지점이 1 또는 알파면은 여기 기준으로 왼쪽에 0이 있을 텐데, 그러면 f0은 다 뭐보다 커? 3분의 8보다 커져버리지. 3분의 8보다 커져버리지. 그래서 여기서 모순이 발생을 하는 거야. 됐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그래프가 지금 조금 어색해 보일 수도 있지만 감소를 많이 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를 조금 덜 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뭐 이런 형태로 그려져서 y는 3분의 8이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 그래서 얘가 2, 3분의 8을 지나는 이런 형태가 돼야 문제의 조건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서 뭐 0이 사실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0,0이 이렇게 있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조건을 이용을 해서 이제 무슨 값만 구해내는데 알파 값만 이렇게 살짝 구해내면 되거든. 그럼 이제 요것도 사실 0이라는 지점에서의 함수값과 2라는 지점에서의 함수값의 차가 3분의 8, 즉 f2 f0 이거 뭐라 그랬어 아까?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dx. 그럼 요 값이 3분의 8이다. 요걸 이용하면 이제 우리가 알파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걸 보여줄게. 이건 그냥 단순히 내가 계산하기가 귀찮아서 그래. 그러니까 대충 봐. 너는 그냥 전개해서 계산하면 돼. 여기가 지금 4배에
x-1, x-2, x-알파 dx 이렇게 되지.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요 간격이랑 요 간격이 동일하다면 요 지점부터 요 지점까지 정적분 값이 얼마야? 빵이지. 그걸 한번 이용을 해볼 거야. 얘가 지금 여기 x가 있고 알파가 있지. 그럼 앞에 요 덩어리를 x에다가 곱한 것과 요 덩어리를 알파에다가 곱한 것으로 식을 쪼개볼 거야. 그래서 4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 x-1, x-2 dx와 마이너스 4알파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1, x-2 dx 이렇게 쪼개볼 거야. 그럼 방금 얘기했듯이 얘네 등간격이지. 그러니까 요만큼은 값이 얼마야? 정적분 값이 0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제 요만큼만 정적분 해보면 이건 그냥 전개해서 정적분 해보면 돼. 정적분 해보면 따라서 알파 값이 나오겠지. 알파 값이 구해보면 마이너스 1이 나와. 놀랍게도. 그렇게 되면 이제 f'x가 4배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얘를 전개를 해보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8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이제 문제에서 또 f3 값 구하래잖아. 근데 f0이 0이니까 이번에도 정적분을 한 번만 더 이용을 해서 우리가 f3 f0이 어차피 얘가 0이니까 f3인 거 알잖아. 얘를 다시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dx. 근데 이제 우리가 f'x를 위해서 뭐라고 구해놨어? 이렇게 구해놨지? 그럼 저거 그대로 가져다가 정적분을 해보면 요 값이 15가 나옵니다.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써진 식은 별게 없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계속 연습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하는 연습,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하는 연습, 그리고 식 적성하는 연습, 계산하는 연습. 그리고 계산을 할 때 뭐 이 정도 스킬은 이제 한번 보고 나면 내가 계속 써볼 거니까 얘도 스킬이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얘랑 얘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한번 해보고. 오늘 요것만 몇 번 썼어? 요것만 한 3번 썼지? 그러니까 요것도 오늘은 잘 기억을 해주고. 근데 이제 여기서 요 결론에 도달할 때 과정들 다시 한번 돌려서 영상 돌려서 잘 봐주고. 22번 22번은 간단해. 뭐 A2랑 뭐 얘네들이 이런 관계가 있대. 그럼 써보면 되지 뭐. A1, A 얘를 스몰 a 얘를 마이너스 A 이렇게 쓸 수 있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잘 모르겠어. 점점점 가면은 일단은 얘가 자연수 자격이 있어야 되고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지는 거 그 다음 얘가 자연수가 될 때는 n이 일단 1일 때는 제끼고 왜냐면 2 이상이 모든 자연수니까. 그래서 4일 때랑 9일 때 이때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니까 실제로 몇 번째 항에서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야. 4번째 항이 아니라 4번째 항에서 5번째 항으로 갈 때 이벤트가 발생하고 9번째 항에서 10번째 항으로 갈 때 이벤트가 발생을 하겠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차분하게 A 4번째 항까지를 써주면 A 4번째 항까지 써주면 규칙에 따라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나올 거거든. 근데 A 5번째 항이 이렇게 갈릴 거야. A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고 규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될 수도 있어. 단 얘는 4번째 항이 양수여야 되니까 A가 2보다 작을 때고 이때는 A가 2 이상일 때가 되겠지. 그래서 점점점 또 가주면 A 9번째 항까지. 그럼 A 9번째 항 몇 개가 나오겠어? 당연히 2개가 나오겠지. A 플러스 6이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A 플러스 7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10번째 항에서 이벤트가 발생을 하니까 10번째 항에서 몇 가지로 쪼개주면 돼? 각각 2가지로 이렇게 쪼개주면 되겠지. 그럼 그때 얘는 4A 플러스 3이 나올 거고 이때는 A 플러스 7 이때는 2A 더하기 4가 나올 거고 이때는 마이너스 A 플러스 8이 나올 거야. 뭐 규칙 어렵지 않잖아. 그냥 일식 더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럼 직접 그냥 계산을 해주면 돼 이거는. 그럼 이제 이때도 각각의 범위가 중요할 텐데 애초에 A가 2보다 작은 상황이었지. A가 2보다 작은 상황에서 얘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요거는 A는 마이너스 6 이하인 경우로 세주면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A의 범위가 이렇게 설정이 될 겁니다. 얘는 A가 7 이상인 경우. 그래서 각각의 경우마다 이제 내가 뭘 구해줘야 돼? A 15를 구해주면 되겠지? A 15를 구해주면 얘는 어쨌든 5씩만 다 더하면 끝이야. 4A 더하기 8 얘는 A 더하기 12
왜냐면 이제 어차피 이 이율은 이벤트가 없으니까 1씩만 더해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2a 더하기 9가 될 거고 요거는 마이너스 a 더하기 13이 돼서 각각 1이 되는 경우들을 구해주면은 a 값이 범위까지 맞춰서 되는 경우 a 값이 되는 경우들을 구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 12 이렇게 4개가 나와서 3개가 나와서 3개 곱하면 231이 정답이 되겠지. 확통은 가볍게 합시다. 모두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4팩을 몇 팩으로 나누면 돼? 똑같은 게 2개가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누면 정답 3번. 그럼 배반 사건, 도윤이가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배반 사건이라는 건 A 교집합 B가 뭐인 거? 공집합인 거. 그래서 얘를 A의 여집합 뭐 이렇게 되니까 PA 값이 얼마야? 6분의 1이 될 거고, 이거는 교집합이 없으니까 PA 더하기 PB 이렇게 되면 PB의 값을 구해보면 어떻게 되겠어? PB의 값을 구해보면 얘가 12분의 7이 되니까 PB의 여집합의 값은 12분의 5가 되겠다. 그 다음 이거의 전개식에서 x의 6승인 개수는 그럼 5 제곱하는 동안에 x의 6승이 나오려면 얘가 몇 번 나와야 돼? 3번 나와야 되니까 5c 3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몇 번 나와야 돼? 2번.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 A, B, C, D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 일렬로 나타낼 때 어찌됐든 분모는 뭐가 되겠어? 분모는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4의 4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 분자는 A가 한 개만 포함되거나, 그럼 A가 한 개만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문자열 4개가 이렇게 있잖아. 이 중에서 어떤 자리에 A가 들어갈지 결정을 해야 되지? 4가지. 그러면 여기에 A가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으면 나머지는 A가 못 들어가잖아. 그럼 A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의 문자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을 하면 되니까 3의 세제곱. 근데 이거는 B인 경우도 마찬가지니까 곱하기 2 한 다음에 뭘 빼주면 돼? A랑 B가 둘 다 한 번씩만 쓰인 거지. 그럼 A랑 B가 이 4자리 중에서 골라서 두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나머지 자리엔 A랑 B를 제외한 나머지 2개가 들어가면 되니까 곱하기 4 해서 요거 계산을 해주면 60 다 약분하고 계산을 64분의 42. 한번 더 해야 되구나. 32분의 21. 이렇게. 아유 27번 쉽다. 자 봐봐. 결국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11이 되지 않으려면은 5랑 6이 뭐 하면 돼? 이웃하지? 아니면 되지? 그럼 5랑 6을 제외하고 1, 2, 3, 4를 일렬로 나열하는 원탁의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3팩토리얼.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4명이 앉았잖아. 1, 2, 3, 4가. 그럼 요 사이사이에 누가 들어가면 돼? 4개 중에 2자리 골라서 5랑 6이 들어가주면 되지. 그래서 6 곱하기 6 하면 2가 아니라 6 곱하기 12 하면 72. 뭐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탁자 위에 동전 4개. 뭐 문제들은 다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 상황이 앞면, 뒷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총 5번을 건드릴 수 있는데 건드리는 걸 이렇게 건드려 볼게. 그러니까 얘네들 아직 구별은 안 한 거야. 그래서 앞면인 거를 2번, 0번 건드리고 얘를 1번 건드릴 수도 있고, 얘를 4번, 0번, 1번 건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번, 0번, 3번 건드릴 수도 있고, 0번, 5번 건드릴 수도 있어. 그럼 요 경우는 최종적인 결과가 뭐야? 최종적인 결과가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고, 그 다음 내가 3번, 1번, 0번, 그 다음에 1번, 2번 건드리면 얘네들은 최종 결과가 뒤가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이 경우의 수들을 다 구해주는데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얘를 2번 건드리는 걸 내가 스몰 a, 얘를 2번 건드리는 걸 스몰 b, 얘를 1번 건드리는 걸 c인데, 어찌됐든 어느 시점에 누구를 건드리는지 결정을 해야 되니까 결국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랑 같겠지. 그래서 첫 번째 경우의 수는 5팩 나누기 2팩, 2팩인데 이 둘 0에서 사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누가 0을 가질지도 결정을 해야 되니까 3 곱해주면 얘 같은 경우에 이제 계산 결과가 90이 나올 거고, 그 다음 요것도 마찬가지로 A만 4개 있는 셈인 거지. A만 4개 있는 거고 여기 없고 B 이렇게 있는 거니까 5팩을 몇으로 나눠주면 돼? 4팩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누가 이 3개 중에 어떤 걸 4번 건드릴지 결정을 해야 되니까 곱하기 4까지 해줘야 되겠지? 그럼 곱하기 4까지 해주면 곱하기 4?
곱하기 3. 왜냐면 이제 얘랑 얘 중에 누구 건드려지니까 곱하기 3 해주면 5, 3, 15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A, C, C. 그럼 다시 5팩 나누기 2팩, 3팩 계산을 해준 다음에 누굴 요 세 개 중에서 누굴 두 번 터치할지 결정을 해야 되니까 또 곱하기 3 해주면 120, 10, 30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 얘는 뭐 한 가지겠지? 얘만 5번 터치, x만 뒷면만 5번 터치해줘야 되니까. 그럼 다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A, B, C 이렇게 되니까 5팩을 3팩으로 나누면 되는데 누굴 3번 터치할지 결정을 해줘야 되지. 그래서 곱하기 3 이거 계산을 하면 20, 60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얘네는 서로 한 번씩만 터치할 거니까 이제 그냥 A, B, C, D, D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그냥 5팩 나누기 2팩만 계산을 해주면 얼마야? 얘도 60이구나.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더한 게 분모로 오면 256이 분모로 올 거고, 요 경우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더한 136이 분자로 오겠다. 그래서 얘를 약분을 해서 계산을 하면 32분의 17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 얘는 이제 29번은 너무 간단한 문제라서 그냥 스몰 p부터 구해보면, 스몰 p는 흰 공을 내가 x개, 검은 공을 40-x개 이렇게 설정을 하면 p는 40c 2분의 xc 2가 될 거고, q는 40c 2분의 xc 1 곱하기 40-xc 1 이렇게 돼서 어차피 얘네 둘이 같아야 되잖아. 얘네 둘이 같아야 되니까 얘랑 약분 치고, 그 다음 여기는 2분의 x-1이 올 거고, 우변은 x 곱하기 40-x 이렇게 올 건데, x는 어차피 0이 아닐 거니까 따라서 x값 계산을 하면 23. 그래서 흰 공이 23개, 검은 공이 17개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R값을 구해보면 R값은 40개 중에 2개를 뽑는데 검은 공 이게 23이 아니라 여기가 27이고 여기가 13이구나. 검은 공 1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되니까 40 곱하기 39분의, 그러니까 2로 나누는 건 어차피 약분될 거니까 안 하는 거야. 13 곱하기 12 이렇게 해서 3 하면 얼마냐? 10분의 1 따라서 60 R값 구하면 6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그냥 간단한 공짜 문제. 그럼 30번 뭐 조건 가부터 천천히 한번 해석을 해볼게. 가부터 천천히 한번 해석을 해보면 2 더하기 F2는 누구 중에서 골라야 돼? 요 마일 0, 1, 2 중에 골라야 되지. 그러니까 F2 값으로 가능한 게 사실 마일 0밖에 없어. 그리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F1의 값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가능한 값이 마일 0, 1밖에 없고, 0 더하기 F0 값도 마찬가지로 마일 0, 1, 2 중에 가능한 값 골라야 되니까, 근데 얘는 다 되네. 마일 0, 1, 2가 다 되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럼 얘로 가능한 값이 마일 0, 1, 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더하기 F 마이너스 2, 얘로 가능한 값이 0, 1, 2 이렇게밖에 없을 거거든. 그럼 이제 좀 가장 자유로운 애가 누구야? 아무래도 F0이겠지. F0이니까 얘를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줘 볼게. 첫 번째 F0이 마이너스 2일 때, 그래서 이제 조건 나를 살펴보니까 작을수록 함수값이 어때? 더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작을수록 함수값이 더 크거나 같아야 돼. 작을수록. 그럼 봐봐, F0이 마이너스 2면은 얘가 마이너스 2를 골랐어. 그럼 x값이 작을수록 함수값이 더 커야 되니까 큰 애들은 마이너스 2보다 함수값이 작아야겠지. 큰 애들은 얘보다 함수값이 작아야 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애를 선택하면 되면 꽤나 자유로운데 여긴 마이너스 1이 없었지. 그럼 마이너스 1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복조합을 쓰는 거야. 마일 0, 1, 2 중에 0, 1, 2 4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선택할 두 개를 골라. 근데 문제는 뭐야? 둘 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선택하는 경우는 안 되지. 왜? 실제로 없는 경우니까. 요건 계산을 하면 9가 나올 거고. 두 번째, f0의 값이 마이너스 1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보면 얘가 마이너스 1을 선택을 했으니까 요 위에 애들도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지. 그래서 두 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2랑 1이 고를 거 두 개를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또다시 마찬가지지. 마일보다 큰 애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앞에 거랑 마찬가지로 마일이 있었다라고 가정하고 세면 이 경우가 그대로 와주겠지.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27가지가 나올 거고. 3번 f0의 값이 애초에 0이라고 생각을 하면 뒤에는 선택지가 또 자유롭지.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를 골라주면 되고 이번에는 0, 1, 2 중에서 골라야 되니까 좀 편하지. 얘도 마찬가지로 3의 이치 2를 해주면 여기는 6에 36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네 번째 느낌이 좀 대칭이긴 한데 f0이 1이다 라고 해보면 얘가 이번에 1이야. 그럼 이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어떻게 돼야 돼? 1보다 작은 것들이니까 선택지가 좀 자유롭긴 한데 아까 마이너스 1 추가했던 것처럼 여기에 1을 추가를 하고 편하게 마일 0, 1 4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를 고르는데 여기서 하나 빼줘야 되지. 1, 1 선택하는 경우는 실제로는 불가능한 거였으니까. 됐어? 그 다음 얘가 1을 선택했으니까 얘네가 선택할 것도 1이랑 2 둘 중 하나니까 2H2 그럼 위에 거랑 식 똑같지? 27가지. 그래서 5번 f0의 값이 뭐냐? 2일 때 f0의 값이 2면은 요 위에 거는 선택지가 어차피 여기 요거랑 똑같지? 9. 그 다음 아래는 둘 다 2를 고를 수밖에 없으니까 1 해서 9가지. 그래 다 더하면 36이 3개가 있는 셈이니까 108가지 이렇게 나오겠다. 뭐 일단 쭉 한 번들 보고 모르는 건 가지고 오면 다시 설명해 줄게. 나도 내가 제대로 한지도 모르겠다 이거는.